다시 길을 나섭니다. 더 건강한 오늘을 맞이하길,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길, 더 행복한 세상이 되길. 생명을 일구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다양한 생명이 어우러져 살아가도록 미래를 열어갈 세대들이 희망찬 내일을 맞이하도록 농촌과 도시, 사람과 생명이 아름다운 연대로 이루어가는 길. 그 길의 중심에 대산농촌재단이 있습니다. 모두의 햇빛, 모두의 땅, 모두의 생명, 모두의 먹을거리. 농촌과 도시, 사람과 생명의 연대로 농의 가치를 확산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산 신용호 선생 영면 20주기 추모 행사 대산의 유산, 지속가능한 농을 위한 연대를 위해 전국에서 오신 대산 가족 여러분들 반갑고 고맙습니다. 예, 큰 박수로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농촌사회학 연구자 정은정입니다. 예, 남양주에서 온 밥 많이 하는 아줌마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그 대산농촌재단에 빚지지 않은 농업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속돼 있는 농촌사회학, 한국농촌사회학회도 늘 대산농촌재단의 넉넉한 후의로 이렇게 많은 토론과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요. 또 저는 동아시아 연수를 함께 가서 이렇게 또 함께 대산 식구들과 해왔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산농촌재단, 대산 선생님의 뜻이 담긴 이 유산이라 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는 대산과의 다양한 인연으로 맺어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대산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예,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대산농촌재단을 대표해 김기영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 신용호 선생 영면 20주기 추모 자리에 전국 각지에서 날씨도 매우 불순한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이 자리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개성원을 처음 오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여기 개성원은 그 일반적인 회사의 연수원 이상의 대산 선생이 본인의 그 축적된 예술적인 감각과 철학과 사람과 자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그것이 아주 압축된 또는 농축된 그런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따 식당에 가서 또 보시면 지금 이게 태조산인데 지금 저희가 있는 곳도 지하입니다. 여기가 지하 1층인데요. 밖에 나가시면 그 지하가 아닙니다. 한쪽은. 그래서 자연을 그대로 이용한 건축을 한 곳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생명에 근무할 때도 개성원에 오면 늘 마음 편하고 좋았던 기억이 새삼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미 있는 자리를 개성원에 여러분을 모시고 행사를 개최하게 돼서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회고해 보면 대산 선생님은 매우 독창적인 창업가이시고 또 그 공궁하고 피폐했던 국가와 민족을 사랑했던 리더이셨고 교육의 중요성을 일찍 인식하고 실천하셨던 교육 지도자셨습니다. 또 그분은 평생을 청년처럼 사셨습니다.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시가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를 좋아하셨는데 그 19에도 청춘이란 인생의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라는 식구처럼 평생을 열정적으로 젊은이처럼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마 91년도에 대산농촌재단을 설립할 당시에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32년 동안 대산농촌재단이 대산 선생의 철학과 뜻을 이어서 지금까지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또 저희와 관련해서 이제 각 농업, 농촌 곳곳에서 뜻을 같이 해주신 동지 같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오늘의 행사는 그 대산 선생의 뜻을 기리면서 또 여러분들이 반갑게 안부 나누고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공동 주최하고 늘 농업 농촌을 위해서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님과 교보생명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저희 재단의 이사로 오랫동안 애써주신 양승용 교수님이 기조 강연을 열고 점심 식사 이후에는 심포지엄이 이제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어지고 또 현장의 생생한 얘기를 전해주실 토론자와 함께 진행이 되겠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나면 이제 또 그 6분의 현장에서 계신 분들의 재미있는 그런 토크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대산 선생의 뜻을 계속 이어서 우리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새로운 여정의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대산 선생님의 말씀이 더욱 와닿습니다. 대산 선생님의 철학이 오롯이 담긴 이곳 개성원이 더 특별해 보이는데요. 이따 틈틈이 이렇게 산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 행사에 앞서서 기조 강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대산 신용호 선생님은 여러 면에서 훌륭한 업적과 그리고 우리 특히 농민들에게 깊은 사랑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특별한 유산을 남기셨죠. 예, 그게 바로 대산농촌재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 농촌, 농민들, 한국의 이 농업계가 대산농촌재단의 후위에 힘입어서 그동안 많은 힘을 얻어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관련한 행사에서 모시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농의 사회적 가치와 대산농촌재단이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해주실 분은 양승용 고려대학교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용 교수님께서는 농산물 가격, 유통, 무역 현안을 주로 연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 대산농촌재단 이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주시고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 기조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농산물 유통, 무역, 가격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양승용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 제가 기조 강연이라고 하는 큰 역할을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할 발표는 그 재단에서 요청한 주제입니다. 농의 사회적 가치와 대산농촌재단 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평소에 제가 대산농촌재단의 이사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도 하고 또 정말 그 이분들의 진심을 다해서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꼭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이런 주제가 요청이 돼서 저도 기꺼운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이
자료를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주 전에 달라고 해서 제가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군데 수정할 곳이 있었습니다. 숫자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농의 사회적 가치와 대산 농촌재단이라 그것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고 왜 그것이 중요한가 다 아시는 것이지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의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로 크고 그것이 어떻게 확산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산농촌재단이 해왔던 역할과 의미를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오래된 명언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죠. 농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근본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그런 것이라서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이버의 첫머리는 농담, 뭐 농, 장농할 때 농, 뭐 이런 표현, 이런 그 설명들이 나왔고요. 썩 원하는 답이 없어서 요즘 핫하다고 하는 챗GPT에 한 물었습니다. 챗GPT도 아마 그 챗GPT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답변을 준 것 같습니다. 이 농은 아마도 우리 재단에서 사용하기에는 농사 또는 농업뿐만 아니라 그 농사를 영위하는 주체인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 간의 공동체인 농촌, 이런 많은 개념들을 아우르는 그런 포괄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농이 왜 중요하냐? 우린 다 알지만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작심을 하고 우리 인류의 미래를 그 삼부작의 책으로 저술을 했습니다. 그 삼부작의 책에 의하면은 우리 인류 문명은 세 개의 커다란 물결로 이루어져 왔다. 그 세 가지 커다란 물결은 첫 번째 물결이 1만 년 전에 농업혁명이고 두 번째는 18세기의 산업혁명,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현재 진행형인 정보혁명, 인터넷 정보혁명,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 세 혁명이 다 정보혁명이라고 봅니다. 농업혁명과 산업혁명, 그리고 오늘날 인터넷 정보혁명도 당연히 이것은 정보혁명이다. 그래서 그러나 이 세 혁명의 바탕은 저는 농업혁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농업은 인류 역사의 근본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혁명을 이룬 농사의 비밀을 알기까지는 아마 100만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오랜 시간에 걸친 관찰과 실험이 있었을 것이고 문자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 전달 수단이 필요했을 것이다. 불분명한 의미와 부정확한 정보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낳았을 것이고 보다 정확한 사실을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을 것이다. 이런 고통스럽고 지루한 과정은 혁명이 되기에 충분했다. 인간은 농업혁명을 통해 비로소 오랜 기화와 영양실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수명은 연장되고 인구수는 늘어나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농업은 무리를 이루고 사는 인간 사회와 사유재산을 근거로 하는 시장 경제 체제의 근본이 되는 동시에 인류 문명의 토대가 됐다. 농업은 인류의 물질 문명뿐만 아니라 정신 세계의 바탕이 됐다.
소설가 베르베르는 농업은 인간에게 미래라고 하는 관념을 심어주고 사후의 삶을 상상하게 하여 인류의 정신을 변화시키고 종교를 탄생시켰다고 쓰고 있다. 농업은 인류가 가진 거의 모든 것의 역사다.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장황한 설명 대신에 대산 신용호 선생님께서는 한 문장으로 이것을 정리를 하셨습니다. 농촌은 우리의 삶의 뿌리요, 농업은 생명을 지켜주는 산업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적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철학이 그냥 관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대산농촌재단을 설립을 하시고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대산농촌재단은 농촌과 도시, 사람과 생명의 연대로 농의 가치를 확산하는 공익재단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의 가치를 확산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농의 가치가 무엇이고 농의 가치를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농의 사회적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적 가치 또 농업의 정의 이런 것들이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농업의 사회적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식량 생산이라고 하는 본원적 기능에서 나오는 본원적 가치와 그리고 식량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동반돼서 생산되는 창출되는 다원적 가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농업 그 자체가 식량 공급 체계였습니다. 농업 그 내에서 종자라든지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또 생산된 농산물이 가공과 유통을 거쳐서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거의 대부분이 그것이 농업 그 자체가 식량 공급 체계였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기술의 발전과 전문화, 자본화, 세분화가 되면서 농업 공급 산업이 생산 농업과 전후방 산업으로 굉장히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 농업이 단지 하나의 산업, 굉장히 축소되고 한 그런 산업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지금도 식량 생산을 하지 않는다면은 식량 공급 체계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농업이 하는 식량 생산은 본원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원적 기능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부가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부가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따라서 시장 가격에 따라서 그 가치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본원적 가치는 우리가 시장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장제 위에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업은 그 위에도 다양한 가치를 생산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경관, 문화를 보존한다든지 환경 생태를 보호한다든지 균형 발전을 유지한다든지 식량 안보를 제고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생산을 하는데 이러한 가치들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 가치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것은 중요한 가치가 된다. 우리가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식량 생산 못지않게 다양한 더 중요한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시장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다원적 기능 중에서는 시장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메니티 산업이라는 것이죠. 농촌 관광이라든지 체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시장 가격으로 서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화되는 것은 시장제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이슈가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과연 실제 하는 것이냐 하는 것과 농업의 사회적 가치는 얼마나 큰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것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은 오랫동안 농업 경제학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뤄왔던 연구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농업은 식량뿐 아니라 유익한 결합 생산물을 생산한다. 유익하다는 것은 valuable하다는 것인데 효용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효용을 준다. 그런데 결합 생산물이라는 것은 식량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동반돼서 생산되는 것이다. 이것을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반돼서 생산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량 생산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결합 생산물들도 생산이 줄어들고, 식량 생산을 많이 한다면은, 농업 생산을 늘리면은 이 유익한 결합 생산물들도 같이 늘어나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합 생산물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생산물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외부 효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외부라고 하는 것은 시장 외부 이런 뜻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시장 내부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는, 거래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이런 중요한 가치들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공공재를 특정한 성격을 가진 재화, 경합을 하지 않고 배타적이지 못한 이러한 재화를 공공재라고 부르고, 그러한 공공재는 시장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재들은 대부분 공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시장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에 기인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것을 확장시키고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내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내부화라는 것은 시장 내부로 가지고 와서 가치를 평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치안과 국방 등 우리가 국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게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 사회 체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이런 공공재를 생산하는 것, 이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원적 기능이 농업을 보호하고 싶은, 농업의 경쟁력이 약한 식량 수입국이 주장하는 일방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WTO는 세계 무역 기구 이렇게 번역이 되죠.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입니다. 이 기구는 수출을 어떻게 하면은 자유롭게 더 확대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기구는 우리가 흔히 유루과이 라운드라고 하는 UR 농업 협상의 결과로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UR 농업 협상 또는 WTO 농산물 무역을 좀 더 자유롭게 확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이런 기구에서도 멀티 펑셔널리티, 다원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식량이나 섬유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또는 생태보전, 농촌의 고용, 그리고 식량 안보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WTO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이전에 UR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기능들이 non-trade concerns, 이게 비교역적인 관심사, 이것이 거래는 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농업이 갖는 다원적 기능은 학계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아마 제가 가장 최근에 정리를 한 그런 분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 보존하는 기능, 국토 균형 발전, 경제 활성화, 어메니티 제공, 식량 안보, 이런 5가지 중요한, 그리고 그 안에는
세부적인 그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다원적 기능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본원적 기능은 시장 가격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원적 기능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경제학에서는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엄정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 다원적 기능의 가치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뭐 세부적인 방법은 뭐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다양한 그런 나름적인 합리적인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에 비해서는 추정에 가깝다. 추정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론을 서로 검증해가면서 교차하고 검증해가면서 또 여러 연구에서 서로 숫자를 비교해가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사회적 가치 첫 번째가 산업적 가치입니다. 산업으로서의 농업이 갖는 가치는 우리가 GDP로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GDP는 부가가치인데요. 외부에서 농업 외부에서 원료를 가져다가 얼마나 많은 가치를 더했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2022년 불변 가치로 환산을 하니까 34조 5천억 정도가 되고 이것은 우리 전체 산업, 우리 경제 전체 1.7%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 농업이 상대적으로 폄하받고 무시당하는 아마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식량 공급 체계 전체로 보면은 전체 산업의 7.8% 그리고 농생명 산업은 9.4%, 10%에 가까운 여전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농림업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원적 가치는 여러 연구를 감안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평가를 한 것은 263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추정이기 때문에 또는 여기서 고려하지 못했던 가치도 있고 기능도 있고 또 과대평가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여튼 263조가 됩니다. 합치면은 298조 한 300조 원 정도 되고요. 우리 전체 GDP가 2천조 원이니까 2천조 원에 300 정도, 7분의 1 정도, 7분의 1 이상이 농업이 갖는 가치다. 농업을 산업으로만 본다면은 1.7%에 밖에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농업이 갖는 사회적 가치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다른 숫자들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 농림업의 산업적 가치를 100으로 봤을 때 다원적 가치는 7.6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우리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은 다원적 가치의 2.9%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국민 대다수는 농업이 갖는 다원적 가치를 잘 모르고 있다, 잘 이해를 못한다, 또는 평가를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원적 가치를 아까 내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부화를 하는 직접적인 예산이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직불금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농업이 갖는 여러 가지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보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불금은 다원적 가치의 0.9%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통계를 가져와 봤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농업소득입니다. 농업소득이 이미 정체를 지나서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고개를 꺾어서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농업이 더 이상 산업으로서 또는 우리 농가들의 소득원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요. 이 빨간 선은 성장률입니다. 농업 소득의 성장률이 이미 마이너스 구간대로 진입을 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농업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원인과 책임은 이 자리에서 따질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농업이 갖는 현 주소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 농업 소득이 줄어들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도 급격하게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확산되고 있는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농촌 소멸 또는 지역 소멸이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왼쪽 위에 있는 것은 2000년도의 지역이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은 2022년의 현상입니다. 빨간 선은 농촌 소멸이 지역 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이미 그 단계에 들어서 있는 지역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농업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쌀을 생산하는 것도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가 곡물 자급률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통계를 바꿔가면서도 20%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2020년에 우리 곡물 자급률은 18.5%입니다. 이미 20%가 무너졌고요. 이것이 앞으로 어디까지 내려가게 될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래전에 지금 기후변화가 진행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2100년까지 저희가 만든 식량 안보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식량 안보를 한번 조망을 해봤습니다. 그린은 식량 안보가 안전하다는 뜻이고요. 옐로우는 경보가 되겠고 레드는 위험 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전과 경계 사이에 있지만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의 식량 안보가 급속도로 위험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본원적 기능이 줄어들면 따라서 농업의 다원적 가치도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농촌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 이런 농업을 우리는 이런 농업이 다원적 기능, 생태 환경, 어메니티를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농업의 본원적 기능이 줄어들면에 따라서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우리 농업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시장 실패와 더불어서 정부 실패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농업의 정치력이 급속도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좀 거친 표현으로 제 칼럼에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망해가는 농업,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농업을 살리는 길은 황당한 자아자찬이나 대책 없는 희망가를 부르기보다는 농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농업의 정치력을 키워야 된다. 다른 무엇보다도 농업의 정치력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더 이상 기댈 곳 없는 농업계 스스로 지켜나가고 만들어가야 된다. 정치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국민의 마음을 얻고 사랑받는 농업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 달 전쯤에 서울 도심에서 농민 1000명이 운집을 해서 모여서 걸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농업 전문지 몇 군데에만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은 이미 버린 자식 취급을 당하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다. 이런 안타까운 실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정부도 손 놓고 있고 농민 단체들도 자기네들 이익만 위해서 이전 투구라고 할까요? 이권 다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진짜 진심을 다해서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산농촌재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촌과 도시, 사람과 생명의 연대로 농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이분들은, 저는 이분들의 활동을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우리가 사회적 책임 기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흔히 경영학에서는 사회적 책임 경영은 어렵다. 그것은 성과도 없고 돈만 쓰는 그러한 바보 같은 짓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소비자와 기업이 같이 이익을 얻는 creating shared value 뭐 이런 개념이고요. 또는 환경과 사회적인 책임을 하지 않는 기업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 ESG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보상을 바라거나 처벌이 두려워서 일을 한다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딱한 존재가 아니냐. 아인슈타인의 표현이었습니다. 대산농촌재단은 이런 이익이나 무슨 보상을 바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30년 넘는 세월 동안에 한결같이 성심을 다해서 이런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산농촌재단이 하는 일은 크게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업들일 것 같은데요. 이 사업들을 다 여기서 논하기는 어렵고요. 아마 이제 오늘 내일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몇 가지 숫자로 이 대산농촌재단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1991, 450, 17, 150, 35, 7. 아마 얼뜻 느낌이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991은 1991년입니다. 1991년은 1987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된 몇 년 후가 되겠습니다. 이 우루과이 라운드는 여기서 상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미국과 유럽이 농산물 수출 경쟁을 벌이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보조금을 주고 수출 보조와 생산 보조를 주면서 서로 제살 깎기 먹는 경쟁을 하다가 우리 이러지 말고 수입국 시장을 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우루과이 라운드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1944년에 시작된 가트의 8번째 협상 장소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식량은 자유무역의 대상이 아니다. 무역 자유 대상이 아니다. 식량 안보 때문에. 그러다가 1987년에 처음으로 식량이라고 하는 것도 무역 자유화의 대상에 편입이 돼서 그것을 논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1993년에 타결이 됐고요. 1995년에 WTO가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농업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이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파란 색깔은 농산물 전체의 판매 가격이고요. 빨간 선은 그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이는 비용 가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농업의 마진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진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다가 지금 역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용이 판매 가격보다도 지금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가지 단계를 거쳤는데요. 첫 번째 수직선은 1995년입니다. 그것은 WTO가 출범한 해이고요. 우리 한국 경제, 한국 농업이 WTO 체제에 편입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그 마진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판매 가격 지수가 급격하게 변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선을 지나고 나서는 그나마도 역전이 되어서 농사를 지어서는 적자를 보는 그런 상황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선은 2004년이고요. 2004년은 오늘날 우리는 거의 모든 나라들하고 FTA를 하고 있는데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WTO는 다자간의 협정이고요.
195개 국가들이 모여서 협상을 하는 것이고, FTA는 양자 협상입니다. 서로 두 사람이 맞으면, 두 나라가 서로 맞으면 얼마든지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를 낮추고 무역 자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 FTA가 2004년 한 칠레 FTA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 EU, 중국 많은 나라들과 우리가 FTA를 하게 되면서 우리 농업이 이렇게 처참한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991년은 그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을 하고 이 농업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한 대산농촌재단을 설립을 한 그런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450은 450억 원입니다. 1992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2년까지 31년간 대산농촌재단이 사업으로 사용했던 예산이 450억 원입니다. 이것이 30년 동안 450억 원이 작다고 볼 수도 있고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 기업이 농촌 농업을 위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성심을 다해서 지원을 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1997년에 우리가 IMF가 있었고요. 2008년에 서프라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씩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대산농촌재단의 사업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것이 저는 대단한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17억 원입니다. 17억 원은 2002년도 대산농촌재단의 예산입니다. 많은 사업을 17억 원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사업에 포함이 돼서 일원이 돼서 수혜도 받으시고 경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공유의 56%입니다. 이 대산농촌재단의 모토가 또는 비전이 농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것이다. 거기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지만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이런 사업들을 잘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15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15만 명이면 군대로 치면은 몇 개 사단이나 될까요? 15개 사단쯤 됩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수혜자들이 이분들이 대산농촌재단을 통해서 우리 농업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농업의 정치력을 키우는데 아마 일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기 전에 비해서 농업 농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는 분이 35%포인트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농업 농촌이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는 아는 분도 계셨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훨씬 더 농업 농촌의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됐다. 이것이 농업 농촌의 정치력을 키우는데 엄청난 힘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정부가 하지 못했던 일을 대산농촌재단이 굉장한 일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7인입니다. 7은 이 많은 사업들을 하는 7분의 그 임직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매그니피선트 세븐, 우리 그 최근에 영화가 있습니다. 이병헌이 나온 매그니피선트 세븐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고 이 매그니피선트 세븐의 한국 오래전에 1960년대 나온 영화의 제목이 황야의 7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황야의 7인, 그야말로 이분들이 그 황량한 황야에서 고군분투를 해서 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분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세상은 상상과 긍정의 힘으로 움직인다. 이것이 제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제가 대산에 오니까 이분들도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오신 많은 분들도 상상력과 긍정의 힘을 보태서 우리 농업농촌이 더 발전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농업농촌의 가치가 확장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용이었습니다. 네, 큰 박수로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